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사진을 이용해서 한번 이미지 합성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강가에서 아침에 풍경을 찍은 사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노출이 오버가 된 사진이죠. 빛을 너무 많이 오버된 사진인데, 이런 사진도 잘 보정을 해보시면 또 드라마틱한 그런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못 찍었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번 보정을 하면서 포토샵이 어떠한 효과를 또 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과 또 하나의 이렇게 강가의 노을 사진인데, 이러한 햇살이 퍼지는 이런 사진들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한다라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원래 자연스러운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서 그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합성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합성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또 그 사진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꼈다면 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을 한다, 뭐 이것이 거짓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최종적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어떤 감동을 받는다든가 하면 사진은 분명히 합성이든 합성하지 않았든 도움이 되는 좋은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신 합성을 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색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봤을 때 뭔가 어색하면 좋은 사진이 아니라 망가진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진이 되지 않도록 한번 보정을 잘, 그리고 그럴싸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합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침 햇살인데 굉장히 밝죠. 그래서 이 뒤쪽 하늘 부분에 아까 보았던 구름 사진을 얹고, 그 다음에 강가에도 구름이 반영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전체적인 색상 부분 같은 것을 좀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일단 엽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를 열고 안개현상 제거를 일단 해주세요. 뿌연 부분을 좀 감소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원래는 이렇게 뿌연 느낌이지만 안개현상 제거해서 조금 높여주게 되면 밝은 부분이 조금 진해지죠. 그래서 이 정도 진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저 뒤에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그 산들이 있죠. 요거는 요 특정 부위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아예 화이트로 빼버릴 거니까 그거는 색상 대체해서 해버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만 한번 맞춰보자고요. 그래서 안개현상 제거를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색온도를 살짝 올려줍니다. 너무 많이 올려주면 붉어지니까 어느 정도 살짝만 그 밝은, 그 따뜻한 느낌이 되도록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채도는 살짝 줄여주세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도들이 계속 높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낮추면서 보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 카메라 로우 필터를 한번 적용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색을 보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작업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명료성도 조금만 올려볼게요. 그래야 조금 그 대비 효과가 생겨요. 물론 대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색상 안에서의 분명한 그 분리를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 패턴 아니면 어떤 텍스처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나눠준다라는 조금씩
나눠준다라는 그 개념이니까 명료성도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대비도 살짝만 올려줘서 기초 작업만 해보자고요. 자, 확인 누릅니다. 자, 조금 따뜻해졌죠?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흐릿한 산을 다 날려버릴게요. 흐릿한 산은 조정해서 이미지 메뉴에 조정해서 색상 대체를 엽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 흐릿한 산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흐릿한 산 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하얀 부분은 좀 밝게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하얀색 이렇게 보여지는 요 가운데 하얀색 부분이 색상이 바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 회색 톤, 이쪽 회색 톤은 그러니까 적당하게 요 정도의 밝기로 적당한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까만색일 경우에는 이쪽에는 색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밝기를 조정해 줍니다. 밝기를 조정해 주면서 화면을 보시면 돼요. 화면을 보시면 어느 정도 밝아졌다 라고 생각되시면 확인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다 밝게 흰색으로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이미지에서 조정 곡선을 꺼내셔서 흰색 스포이드, 하단의 스포이드 중에 흰색 스포이드를 선택하고 아까 살이 있던 부분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흰색으로 완전히 화이트로 빠지게끔.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흰색으로 빠지면서 밝은 톤 부분도 어느 정도 색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색상 그 카메라 로우 필터를 열어서 그 안개 현상 제거를 조금 더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아까 산이 있던 부분은 전혀 이제 흰색으로 빠졌기 때문에 색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이렇게 밝아진 부분은 조금 더 진해지는 듯한 느낌이 나죠. 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늘. 이 사진에서 사각형 윤곽도구,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를 이용해서 하늘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복사하시면 되겠죠. 복사. 그 다음에 얘는 이쪽 화면으로 와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동 툴 도구에서 이동 도구 있죠.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가 해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해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에다가 위치시켜 주고 사이즈를 조정해 줍니다. 자유변형 도구, 그래서 모서리를 이용해서 쭉 조정해 주고 이쪽을 해가 또 이동했죠. 그러면 조금 더 이 정도로 사이즈를 조정해 주면 되겠어요. 자, 해의 위치가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로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이쪽 하단 부분을 살짝 가리게 하는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배경이 하얘니까 겹쳐보기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레이어에 보게 되면 레이어 1이 하늘이죠. 그래서 표준에서 여기에 겹쳐보기 방식 곱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곱하기를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나중에 하단에도 반영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계선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가려줘야겠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해 줍니다. 하단에 레이어 마스크 선택. 그 다음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이런 라인들을 좀 가려주면 돼요. 그래서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키웁니다. 사이즈는 대괄호 닫기 버튼이죠. 키보드에서 대괄호 닫기 버튼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키워주고, 전경색은 지금 블랙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블랙이 가려주는 색이니까. 그 다음에 상단의 불투명도는 한 10% 정도면 여러 번 블랙을 칠해주면서 천천히 가려주시면 어느 정도 가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경계선 부위 위주로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놔둬도 돼요. 일단 경계선부터 보자고요. 자, 이쪽 부분도 경계선. 그래서 조금 사이즈를, 이런 그 미세한 부분은 사이즈를 조금 줄여가면서 크게 번지지 않게끔 이렇게 밑에 부분만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넓은 부분을 지울 때는 사이즈를 키워서 조금 넓게 이렇게 클릭해서 라인을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이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으면 여기 합성이구나 라는 걸 쉽게 눈치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줍니다. 지금 햇살이 정면에서 비치기 때문에 역광이죠. 역광이기 때문에 나무는 나중에 어둡게 표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계선 부분 위주로 지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라졌죠. 자, 보면 레이어 마스크에 보게 되면 이렇게 블랙이 어떻게 칠해졌다는 게 보이죠, 대략적으로. 자, 그 다음에 반영돼야겠죠. 반영된 이미지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니까 레이어 1을 그대로 복제합니다. 자, 레이어 복제, 아니면 레이어를 클릭해서 하단에 새 레이어 만들기에다가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띄면 하나가 복사가 돼요. 자, 이거 지금 진해지는 이유는 이 레이어 1 복사도 그렇고 레이어 1도 그렇고 곱하기 2로 되어 있어요. 서로 겹쳐보기. 그러니까 맨 밑에 이미지에다가 두 번 겹쳐 보이니까 이렇게 진해지는 겁니다. 자, 이 이미지를 위아래로 반전 하시면 되겠죠. 반전. 그래서 편집 메뉴에서 자유 변형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세로로 뒤집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던가 엔터를 누르시던가 아니면 상단의 옵션 바에 있는 확인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이동해야겠죠. 이동 툴 선택하고 수직으로 내릴 거니까 클릭하고 시프트 버튼 누르면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자,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게 레이어 1이 여기 이름을 할까요? 반영, 한글로 그냥 반영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하늘 이렇게 이름을 바꾸셔도 돼요. 자, 반영 부분에 여기 잔디밭에도 이제 그 겹쳐 보이게 돼 있죠. 이 부분을 가리면 돼요. 1차적으로 영역이 많으니까 여기 이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시고 그라데이션으로 이만큼을 크게 가리자고요. 그라데이션 툴을 이용해서 블랙을 일방향으로 이렇게 가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방향은 하단 부분은 반영 부분이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이쪽 부분, 오른쪽 부분을 추가적으로 칠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미지가 가려지게 되겠죠. 자, 이 정도로 가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나무가 역광이기 때문에 좀 어두워야겠죠. 그래서 배경 이미지, 나무가 있는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고 일단은 그 번도구를 이용해서 좀 진하게 해줄게요. 번도구를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조금씩 어둡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 강가에도 조금씩 어둡게 해줘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어둡게 해줍니다. 그래서 배경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둡게 하는 건 간단한 거는 곡선을 이용하시면 돼요. 조정해서 곡선. 그래서 중간 부분을 클릭해서 하단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자, 이 정도. 확인 눌러보시면 약간의 역광이 있는 듯한 느낌이 나죠. 이쪽은 그림자지고 이쪽이 햇살이 지고 햇살이 비춰지는 이제 잔디밭이죠. 자, 그 다음에 햇빛이 이렇게 이제 그 부서지면서 나오는데 이 광선을 좀 강조시켜 줄게요. 그 강조시키는 방법은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빛이 쭉 늘어지는 또 빛내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자, 레이어를 맨 위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게 되면
그 레이어의 추가적인 기능 중에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만드는 그 아이콘 바로 옆에 하단에 레이어 기능 중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져 있는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그라디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보시고, 그라디언트 이쪽에 보면 편집창이거든요. 이 부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그라디언트 편집기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아무 색 계열이나 선택하세요.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선택하고, 자, 단색이 아니라 노이즈라는 걸 선택해 봅니다. 그라디언트 유형에서 노이즈. 그러면 이렇게 아마 선들이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색상 모델에 보게 되면 RGB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HSB, 즉 색상, 채도, 밝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S 부분, 채도죠.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쪽 바를, 슬라이드 바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완전히 내립니다. 그러면 회색 톤으로 바뀔 거예요.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 자, 이쪽에서 편집 그라디언트 툴에 오게 되면 스타일에 보게 되면 선형이 아니라 각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각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은 확인하시고, 자, 얘를 하단과 어떻게 보일 건가 겹쳐보기 방식을 오버레이로 선택을 합니다. 일단은 오버레이. 그 다음에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위치를 조정이 안 돼요. 다시 이 레이어에서 그라디언트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위치 조정이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해가 여기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된 편집, 아까 그라디언트 편집 요 창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편집기가 나오고, 임의화라는 게 있어요.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임의화를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뀌어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원하는 그 빛 색의 구분 방법, 이렇게 계열로 내가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각도가 있어요. 각도를 조정해 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하게 되면 이쪽이 좀 약하죠. 다시 그라디언트 요 편집창을 선택해서 또 임의화로 선택해 봅니다. 자, 이 정도 빛은 어떨까요? 요거는 선택하는 거에 따라 틀리니까 내가 괜찮다 싶으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크게 좀 이쪽에 잔디밭까지 나오는 건 좀 무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마스크 창이죠. 마스크 창은 자동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마스크 창을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가리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밑에는 가려졌죠. 근데 여기 선이 보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브러쉬 툴로 지우면 돼요.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전경색이 까만색이니까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스크 창에 이렇게 색이 칠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조금 더 몇 번 더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쪽 빛이 있는 부분은 너무 여기서부터 갈라져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자, 이 그라디언트 툴 바로 밑에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다가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 보면 전경색이 흰색이죠. 흰색을 좀 브러쉬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흰색을 아까 10% 불투명에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클릭 몇 번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점점점 밝아질 거예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요 라인이 퍼져나갈수록 약간 흐려져야겠죠. 그래서 그 흐려지는 현상을 만들 텐데, 그라디언트 툴이죠. 그라디언트 레이어 여기를 요 그 흐려진 현상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요 이름 부분을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고급 개체로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디언트가 이 정도의 그 텍스처가 마음에 들고 이 정도의 색깔도 그 빛이 방향도 다 만들어졌다, 완료가 됐다 싶으면 이거를 다 이제 그 그라디언트를 해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름 부분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고급 개체로 변환. 자, 그러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이제 적용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흐림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필터에 보게 되면요, 흐림 효과 갤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리개 흐림 효과. 자, 여기 새로운 도구죠. 자, 보면 요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맨 가운데 부분, 여기가 정점이거든요. 여기를 클릭하고 위치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해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위치를 옮겨주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볼게요. 이 정도까지 넓혀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얀 동그라미가 4개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흐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보조창에 흐림 효과 도구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서 흐림 효과를 조금 더 올려줍니다. 그러면 외곽으로 나가면서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모아볼까요? 이 정도 모아주면 흐림 효과가 더 많이 진행이 되죠. 자, 적당하게 됐다 싶으면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빛이 이렇게 부서지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중간중간을 좀 가려줄게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요 레이어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해 줍니다. 레이어 마스크 이렇게. 그 다음에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정경색 블랙인지 확인하시고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사이즈를 줄여서 이제 중간중간 부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빛이 조금 사라지게끔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에 지금 칠해지는 레이어 마스크 부분에 보게 되면 검은색으로 칠해지는 부위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빛이 너무 흰색이니까 재미가 없죠. 약간 색을 줄게요. 그래서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까 하단에 여기에 이미지 객체 주는 부분에서 색상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상 균형을 선택하시고 빨간색을 살짝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을 살짝 더 추가해 주죠. 자, 이 상태에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미지에 다 이 조정된 색상이 다 적용이 되죠. 그게 아니라 요 그라디언트 부분만 적용되게끔 요 하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어요. 요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빛이 있는 부분만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부분 쪽에 요 색이 적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해 줍니다. 다시 레이어로 와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다 한꺼번에 색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다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우측에 레이어 메뉴에서 배경 이미지로 병합 시켜버립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색상과 톤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터에서 카메라로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그 다음에 안개 현상 제거를 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채도를 조금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색 온도를 약간 올려줄게요. 약간 이 정도로 확인. 그래서 아침에 강가에 부서지는 어떤 풍경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합성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레이어에서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이렇게까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어떻게 이런 사진이 만들어지느냐에 그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중간중간에 어떤 기능을 어떨 때 쓰는구나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툴을 잡고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이용해 보시다 보면 내가 찍은 사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시고 좋은 사진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합성에는 중요한 거는 어색하지 않은 사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